반갑습니다. 조점장입니다. 이번엔 제가 경험했던 최악의 알바생 썰을 말씀드려볼게요. 그 알바생과의 첫 만남은 17년 12월이었어요. 이 편의점을 오픈하기 전에 알바생을 뽑기 위해서 길바닥에서 볼 순 없으니까 이 할리스라는 카페에서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면접 보시는 분들 만날 때마다 커피 한 잔씩 사드리다 보니 돈도 어지간히 나가더라고요. 저도 마셔야겠고 하니까. 아니 무슨 그냥 잠깐 보는 면접에 10,000원이 들어. 더럽게 비싸. 뭐 여튼 시기가 방학 시즌이라서 그런지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 중에 한 이력서를 봤는데 이력서를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성심성의껏 막 작성하신 걸로 주셨더라고요. 그 알바 경험도 다 짧지만 다양하게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력서는 제가 잘 안 믿어서 반만 믿었지만 뭐 연락도 전화는 안 해봤어도 카톡으로 맞춤법과 띄어쓰기도 철저하신 것을 보고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카페에서 만났는데 근데 그 살면서 이 사람 참 착한 것 같은데 대화가 너무 안 통한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시죠? 제가 그 느낌을 그분한테 받았어요.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말투도 많이 싸놨고 심하게 저를 경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제 편의점 첫 번째 알바생으로는 뽑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무난하게 매장을 운영하고 이제 뽑았던 알바생이 계약이라서 그만두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알바생을 뽑는다는 공고를 또 여러 곳에 올렸죠. 근데 계약 시즌이라 연락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말이 안 통한다던 그분이 카톡으로 연락을 다시 주시더라고요. 뭐 저번에 한번 면접 봤었는데 떨어진 사람은 다시 면접을 볼 수 없냐라고 하시길래 저는 일단 알바생이 급하게 필요해서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면접을 다시 봤어요. 이제 매장이 있으니까 매장에서 여기서 면접을 봤죠.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화가 너무 안 통했어요. 이 말투도 똑같고. 근데 내일 모레 알바생은 그만두고 다른 분들한테 연락은 안 오고 하니까 일단 급해서 뽑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만두는 알바생이 일을 참 잘했거든요. 이 알바생한테 말을 했어요. 이분 너 다음에 하시는 분이시니까 일을 잘 좀 가르쳐 달라고 했죠. 그만두는 알바생은 알겠다고 하고 맡겼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에 그만두는 알바생이 하는 말이 형 저 그분 여기서 일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어떤 느낌을 받고 얘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아니까 뭔지 알겠어. 근데 이분 말고 다른 분이 없어서 일단 지켜봐야지 하고 넘어갔어요. 이제 그분에게 매장을 맡기고 어쩌다 그분한테 연락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안 받는 거야. 혹시 무슨 일 있거나 일하고 있나 싶어서 CCTV를 봤어요. 근데 그분 외엔 아무도 없어. 그래서 다음날에 교대를 할 때 저기 제가 전화하고 카톡도 했는데 연락을 왜 안 하세요? 라고 했더니 폰을 안 갖고 다니신대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네? 그러면 서로 급한 일 생기면 어떻게 연락하시려고 했더니 손님한테 빌린대요. 그래서 그럼 제가 전화할 일이 생기면요. 그리고 강도 들어오면 강도한테 폰을 빌릴 거냐고 전화 갖고 다니시라고 이력서에 적힌 연락처는 뭐냐 했더니 이 집에 있대요. 근데 안 갖고 다닌대. 뭔 사연이 있겠죠. 뭐 여튼 그 후로 계속 갖고 다니시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결국은 안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분은 집에 가고 전 일을 시작하려고 요 담배 진열대 밑에 있는 요 보루가 있는 서랍장을 열었어요. 근데 서랍장을 보고 저는 진짜 강도가 털어간 줄 알았어요. 원래 보루가 깔끔하게 쫙 있는데 여기 뜯고 저기 뜯고 막 성한 보루가 별로 없더라고요. 다 뜯겨졌어. 근데 담배 진열대를 보니까 모든 담배가 싹 풀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 담배 재고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되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약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보루 손님 오시면 못 드리니까. 물론 열심히 하려는 결과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말라고 수차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겨울엔 따뜻한 음료가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온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평균 한 2-3주 정도 유통기한이 생겨요. 그래서 서너 개씩만 놓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여기는 좀 객수가 적어서 조금씩 진열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아주 그냥 풀충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에 담배도 그렇고 온장고에도 그렇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렇게 하라 수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또 다음날에 또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르고 온장고가 아니라 그냥 풀충전으로. 그냥 제 말을 아예 계속 안 듣고 멋대로 하시는 모습에 여러 번 짜증이 났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본사말을 잘 듣는 시기라서 이 알바분한테 매장 조끼를 입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매장 조끼를 입을 때마다 이 주머니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이 껌도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뭐 휴지, 일하다가 생긴 뭐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리고 뭐 청소나 진열, 폐기 이런 카운터 밖에서 일하는 건 거의 안 하고 상품이 오면 대충 빨리 밀어넣고 다시 카운터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대라 무서워서인지 이 음악을 엄청 크게 틀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크게. 하지만 기특하게도 저는 여기까지 다 참았어요. 뭐 사람마다 적응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받았는데 이 보안업체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매장에서 비상 버튼이 눌렸다. 그래서 지금 보안업체 쪽 직원하고 경찰도 출동을 한 상태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 해서 저도 알겠다 가보겠다고 하고 가는 길에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뭐 앞에 손님 계시고 뭐 그분은 어디에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온해요, 분위기가. 근데 그때 저한테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받았더니 그분이 그 CCTV에 있는 그 손님 휴대폰을 빌려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마감을 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손님 폰으로 전화를 했대요. 제가 마감 또한 수없이 알려드렸거든요. 이 모든 방법이 지금도 매장에 다 적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확실히 아는 게 아니면 그냥 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나중에 교대할 때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여튼 그래서 그냥 제가 가서 하겠다고 편히 계시라고 말씀드리면서 근데 혹시 비상 버튼 누르셨어요? 했더니 눌렀대요. 그래서 제가 왜요? 했더니 마감하는 방법을 몰라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알바분이 여성분이시고 저녁 시간대 일을 하셔가지고 이것 또한 수차례 말씀드렸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저하고 경찰하고 보안업체 직원하고 싹 다 매장으로 오니까 진짜 위험한 느낌을 받으실 때 누르시라고.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음날부터 안 나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빨리 이 끈을 끊어버리고 싶어서 일주일간의 그 인건비를 계산해서 다음날에 바로 줬어요. 근데 이번엔 바로 연락이 와서 사장님 돈이 덜 들어왔어요, 제대로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일할 때는 연락도 안 되더니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생각 안 나서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제가 계산했던 종이 사진만 이렇게 찍어서 보냈더니 맞네요, 고생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나중에 알바를 새로 구할 때마다 자신이 하겠다고 카톡이 오는 거예요. 날 까먹었나? 그래서 결국 차단을 했죠. 저는 이분이 지금까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아주 굉장히 최악의 알바로 기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